아주 유명한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끝없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 러브레터. 95년에 제작되었던 이 작품의 후속작격인 영화가 2020년에 개봉했습니다.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작품, 그리고 편지라는 매개체가 마음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던 영화 라스트 레터가 말이죠. 그렇다면 25년을 기다려 나온 후속작인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두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등장인물들의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편지라는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지라는 매개체 그 자체가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실수 혹은 우연이라는 속성이었습니다. 먼저 러브레터의 경우 주인공 히로코가 죽은 남자친구인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죽은 남자친구에게 편지가 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 이름도 모두 같았던 동명이인인 여자 이츠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여자 이츠키는 이 편지에 답장을 하며 히로코가 더 동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 위로 같은 말을 건네기 위해서였지만 말이죠. 반면 라스트 레터에서는 주인공 유리가 죽은 언니 미사키를 대신해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언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갔던 장소지만 친자매였던 유리를 미사키로 착각해 모든 동창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죠. 심지어 동창생 대표로 나가 연설까지 하게 되었던 유리. 그런 그녀를 보고 한 남자가 따라 나옵니다. 그의 정체는 유리가 짝사랑했던 선배이자 언니 미사키의 연인이었던 쿄시로. 유리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지만 쿄시로 역시 유리를 미사키로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했던 유리지만 첫사랑이었던 쿄시로를 보며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후 유리는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신에 자신의 주소는 적지 않은 채로. 흔들리는 감정에 충실하기는 했어도 불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라 봐야겠죠. 하지만 졸업앨범을 가지고 있던 쿄시로는 미사키가 살던 집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받게 된 건 미사키의 딸 아유미와 여름방학이라 잠시 이곳에서 지내게 된 유리의 딸 소유카.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도착한 편지를 보며 놀랍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이모에게 쓰여진 이 편지를 보며 고민하던 이들은 답장을 보내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연결합니다. 먼저 유리의 경우 미사키의 이름을 빌려 과거에 자신이 품었던 사랑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쿄시로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쿄시로는 첫사랑이었던 미사키와의 관계를 추억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쿄시로에게 편지를 받았던 아유미와 소유카는 생전의 미사키의 삶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고등학생 시절의 미사키의 모습을 편지로나마 건너 들으며 이들은 미사키의 반짝이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미사키의 빈자리를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두 작품은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사랑이 단절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물론 과거의 연인 혹은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건 역시 비슷한 점이었죠. 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던 주인공의 운명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퇴색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서로를 끝없이 그리워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감정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라 봐야 했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첫사랑을 그리워해 주인공과 꼭 닮은 여자친구를 만났던 러브레터에서의 남자 이츠키의 모습이 그랬고, 이미 결혼까지 했지만 첫사랑이 눈앞에 나타나자
미사키인 척 교시로에게 다가갔던 라스트 레터의 유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장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죽음이라는 것이, 후자의 경우는 죽음과 더불어 결혼이라는 어떤 사회적 계약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일정 거리 이상 좁힐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해피엔딩을 맺을 수 없는 이들의 사랑. 하지만 영화 속 이들의 감정이 불완전 연소로 끝날 운명임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러브레터에서 첫사랑의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해 다가왔던 남자 이츠키에게 히로코는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아주 짧게 타오르고 이내 사그러듭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남녀 이츠키의 사랑에 대한 존경이 내려앉습니다. 뜨겁게 분노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후련해 보이는 히로코의 모습은 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라스트 레터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쫓습니다. 이미 망자가 되어버린 첫사랑 미사키. 교시로는 자신의 늦어버린 사랑이 그녀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는 사실에 크게 아쉬워합니다. 그런 교시로를 바라보던 유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복잡한 심정에 놓이게 되죠. 이 작품에서는 두 남녀가 남은 만큼 다시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유리는 교시로를 좋아하고 있었고, 교시로 또한 미사키와의 사랑에 징검다리가 되어준 유리에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첫사랑을 가슴에 묻기로 합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던 유리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결코 다른 여자로 대체할 수 없던 교시로의 순애보가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일 겁니다. 꼭 이루어져야만 사랑인 건 아니듯 두 작품의 주인공들의 엇갈린 사랑은 결코 어둡고 우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엇갈림은 억지스럽게 비틀어져 만든 해피엔딩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찬란한 것이었으니 말이죠.